이번에는 1833년에 공장법, 출제비중은 뭐 C급 정도 되겠습니다만 1833년에 보면은 공장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아동복지 관련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보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아동 착취가 심했는지, 극심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장의 원활함은 내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인권 유린의 문제에 아동까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법에 보면은 232페이지에 셋째 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최초의 아동복지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 보시고. 자, 이렇게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앞선 시간에 우리가 1795년에 스피넨댄드법, 그보다 13년 전에 길버트법 모두 인도주의적 구빈을 내세웠는데 스피넨댄드법으로 보면은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의 나약함을 더 심화시키고 얼마나 비도덕성을 심화시켰는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가 잠 안 자고 땀 흘리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내가 그런 비도덕적인 애들을 밥 먹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나 그들을 위해서는 다 세금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저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정구빈법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상황을 보시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이제는 상공업 자본가가 토지 자본가를 대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상공업 자본가, 여러분들 한국사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18세기 말 19세기 우리가 영정조 연간에 넘어가면서 특히 정조 연간에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만석군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많은 사상의 발달, 소위 독과점이라는 욕은 먹겠지만은 그야말로 대자본을 움직이는 선대제 수공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 자본의 이런 영향력을 만들었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면서 이러한 상공업 자본가가 토지 자본가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 상공업 자본가들이 시민계급으로, 이거 다 시민계급의 의회 진출, 다시 말해서 시민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한 거죠. 시민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됐다. 그러면서 시민계급의 구빈세 절감, 주빈세 절감 요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게 되고 이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가 개정구빈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런 말하자면 사회적 변동이 되겠어요. 그러다 나온 개정구빈법에서는 1834년이지요. 개정구빈법에서는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다시 억압 속의 구제로의 복귀, 다시 말해서 길버트법, 스피넨댄드법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구빈을 철폐하고, 인도주의의 철폐지요. 인도주의적 구빈을 철폐하고 다시 억압 속의 구제로 복귀하면서 스피넨댄드법에 있었던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작업장 제도의 부활 등의 3대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3대 원칙으로 균일 처우의 원칙, 무조건 최저 생계비까지 가족수에 따른 빵값을 다 주다 보니까 땀 흘리고 일한 놈이 미친놈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도와주더라도 똑같이
빵 한 개만 도와주나 한 개만 도와줍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한 개를 받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게을르게 일한 자는 빵 한 개 받고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해야만이 덜 굶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을 알게끔 똑같이 줍니다. 빵 한 개, 빵 두 개 똑같이. 균일처우의 원칙. 그리고 구빈의 대상이 되는, 즉 빌어먹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립자원하는 자보다 잘 살 수도 행복하게 살 수도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고 또 참정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등등 열등처우연 어떠한 경우에서도 빌어먹는 자들은 자립자원하는 자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어게인 작업장 제도의 부활.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다시 억압 속의 구제로 이렇게 돌아간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통일된 구빈행정을 이끌어갑니다. 통일된, 집권화된 구빈행정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은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 중에 특히 열등처우가 개별적으로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보시면 산업사회사업이 대두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산업사회사업도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참조하셔서 노동환경의 개량운동이 등장을 했다. 또 반사회복지사업론도 등장을 했는데 펠이란 사람은 반사회복지사업론을 주장하면서 산업복지사업이 경영자의 이윤만 추구할 뿐 노동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스스로가 단순한 보호를 받기보다는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립자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펠이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갈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1830년대 후반 차티스트 운동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합법적인 노동정치운동이 등장하면서 참정권 운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합법적인 노동정치운동이자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계급운동의 의미를 갖는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정권 운동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공공부문의 개입이었고 이제는 민간부문의 개입,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이 이끌어갔던 자선활동, 정당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 자선조직협회를 이쪽에 적어서 인보관운동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를 여기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런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상류층에 자선활동, 정당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였어요. 이 자선조직협회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가슴 아파서 혼자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선활동의 조직화, 체계화, 그리고 과학화를 도모했던 거였어요. 과학화가 뭐였어요? 과학화? 생물, 물리, 화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겠네라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선활동에 가입하는 것은 맞아,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네.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한 사람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그 체계화를 이끄는 것이 자선활동의 과학화라고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감화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 감화로 도덕적 감화를 통한, 그러면서 사회의 진화론, 다시 말해서 적자생존론이죠.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뀌지 못하면 죽는다. 세상에서 바뀐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것은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뀌어라 라고 개개인,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냐? 이들은 그냥 4대 구성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중류층 부인들로 이루어진 우회방문원. 이 우회방문원은 중류층 부인들로 이루어진 우회방문원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도움을 주어도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얼만큼, 언제 필요한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협회나 또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손 벌린다고 주지 않아요. 명단에 있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만이 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등록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모든 자선기관 간 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조정, 그야말로 직업적 클라이언트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어디 나온 것처럼 성남은 어디 교육을 거쳐서 어디를 가면 300원씩 주는 걸 모으면 갔다 오면 만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조금 밥도 다 먹고 나오니까 그거 저금해 가면서 빌어 먹는 것들 직업 삼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정 돈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처매기는 일은 하지 말도록 하자.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모든 기관이 알고 있도록 하자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자선조직협회를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사업의 전문화, 현대화, 사회사업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사업의 전문화, 현대화를 가져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선조직협회였어요. 자선조직협회는 누구에게나 빈민이라고 돕지 않아요.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을 이끌어갑니다.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 다시 말해서 직업적 클라이언트,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하죠.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함으로써 자선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자선조직협회는 어떤 또 의미를 갖냐면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공사. 공공부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민간부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이거지. 그러면서 자선활동에 민간 주도를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개입을 자선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했어요. 그게 더 썰물 많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자선조직협회에서 2번, 3번, 1번에 2번, 3번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영향을 강조했다. 비조직적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 발생, 재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하게 설립하였다. 자선단체에 등록시켜 이중으로 페이지 넘어가지요. 구제를 받으려는 직업적 클라이언트를 방지하고 자선단체 간 연락 업무를 통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였다. 3번에 2번 원조의 대상을 가치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그렇죠? 가치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앞에 있는 2번의 1번, 제일 밑에 줄이지요. 2번의 1번을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의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지만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 공사 역할 분담론의 효시다. 자선의 효율화 과학화를 시도했다. 자선활동의 전문적 사회사업으로 승화를 이루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방법론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언제나 자선조직사업이 나오던 인보관운동의 양자 비교 문제입니다. 인보관운동은 1884년 이것도 역시 런던을 시작점으로 하는데 이건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이었어요.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이었다. 이들은 중류층 지식인들이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까마득한 개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활동과 교육을 통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 개혁을 도모했던 거였어요. 도덕적 까마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 개혁을 도모했던 거였어요. 이들은 급진주의적 성향의 사회개혁, 사회개량운동이었어요. 3대 구성요소. 인보관운동은 3대 구성요소에서 3R이라고 하는데 3R. 중류층 지식인들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우리의 봐도 7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지금 386 세대 초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학생 신분을 죽이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노동자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이나 이런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집단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 전체를 개혁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 때문에 당시에 군사정부에서는 당연히 공산당이었고 좌파라고 그래서 사형선고까지 내리고 있던 것이 너무 이건데 같이 살면서 레지던스 어떤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고 리서치 그리고 그들의 역량으로 개혁해 나가는 리폼 이것을 인보관운동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집단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요.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사업 중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중에 사회복지 간의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인보관 운동은 1883년 런던 토인비올을 기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2년 후에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1886년 뉴욕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 등을 만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정권을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그로부터 십몇 년 후인 1906년에는 원산 인보관 운동이 대동되고 서울에도 태화 여자관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언제나 보시면 거기 인보관 운동 보시죠. 빈민지구를 실제로 조사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 필요한 사람들을 조력해 주고자 하는, 페이지 넘어가세요. 조력해 주고자 하는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인도주의, 박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이주하여 자선활동을 벌였다. 4번에 보시면 런던 토인비올, 뉴욕 글린길드, 시카고의 헐하우스 등이 있고 3대 구성조로 3할 설명을 했습니다. 빠진 거 있군요. 2번에 보시면 특징, 2번에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거기 줄쳐놓으시고, 국가 개입한 사회개혁. 그리고 4번에 사회구조적,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거기 2번, 4번 줄쳐서 참고하시면 되겠네. 빈민 개인이 아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교육이나 단체활동을 강조했다. 입법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앞에 나와 있지요. 그 밑에 있는 박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제가 되는 그 내용,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인보관 운동이 나오던 무조건 비교 문제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 부문의 개입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19세기 후반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꼭,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냥 나올 것입니다. 그냥 꼭 나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보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특징은 노동계급의 의회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급의 의회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세력, 그래서 의회 진출이 해서 노동당이 결성됩니다. 소수겠지만 노동당이 결성되죠. 우리 보면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어떤 노동계열이 국회에 진출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이 영국 같은 데는 100년 전에 노동자 계층의 의회 진출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또 19세기 말 20초기에는 노동계급의 의회 진출이, 노동계급은 그러면 어떤 구빈을 요구하겠어요? 1834년 개정구빈법 이래로 다시 어게인, 억압 속의 구제로 돌아간, 그래서 다시 인도주의적 구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인도주의적 구빈을 요구하는 노동자 계층 의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905년에는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왕립위원회 조사에서는 보고서가 2개로 나옵니다. 다수파 14표와 소수파 4표로 갈라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다수 의견은 기존 체제 고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진 개선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수파는 구빈법 체제의 폐지, 구빈법 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점진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철폐를 요구하는 거지. 철폐. 다수파는 옛날처럼 기존 체제를 고수하니까
개인적 빈곤관을 원칙으로 각각의 지방마다 지방정부 책임하에 각기 다른 선별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끌어가자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수파에서는 개인적 빈곤, 내가 가난해 왜 가난한 거냐? 세상이 나눔을 잘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적 빈곤관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 책임하에 영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는 자선조직협회를 옹호한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패비한 협회를 옹호한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이 되는데, 조금 전이었던 1905년 노령연금법, 1908년 노령, 1909년 최저임금법,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 이런 것 등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1911년 국민보험법은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여기에는 건강보험법과 실업보험,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보험법을 영국 최초의 실업보험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입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다수파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파 견해 또는 사회적 빈곤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몇 세기? 20세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유입법이 쭉 있는데 그 의미까지 제가 같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령연금법, 최저임금법, 국민보험법, 특히 국민보험법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사회적 빈곤관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복지국가로 전하는 조짐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로 전환 베버리지 보고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